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목적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미리 이전하고 채무 변제 시에는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비전형 담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꿔줍니다. 그쵸? 1억을 빌려주고 을은 갑에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가등기 담보는 뭐였죠? 여기에다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는 거죠. 가등기를 하는 거지만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 소유권을 일이 넘겨버리는 거죠. 갑 앞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유권을 계속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담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도담보가 있고 협의의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자, 협의의 양도담보는 신용수수의 금전 채권관계가 존재하여 당사자 사이에 대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 채무 관계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 간에 줄 건 주고 하지만 이 대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매도담보는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를 남기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소유권을 바로 뭡니까? 의뢰에서 바로 소유권을 다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매매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형식. 여러분들 집 남한테 넘겨버리면 뭡니까? 그 사람이 다 소유권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갑이 예컨대 을한테 1억을 꿔주면서 을이 갑에게 아파트를 넘겨버리는 거죠. 소유권을. 그래서 1억을 못 갚으면 이 아파트 소유권을 누가 갖는다? 영원히 갑이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양도담보에 대해서 학설이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과 담보물권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라든가 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은 이 신탁전 소유권 이전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자, 갑하고 을하고 있을 때 소유권이 뭐하게 된다? 담보, 양도담보라고 하지만, 이 양도담보라고 하지만 소유권이 뭐하게 되게 갑에게 간다는 거죠. 이때는 갑에게 이전. 근데 어떤 소유권이 을의 소유가 갑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어떤 관계? 신탁이죠.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데 믿고 맡기는데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학설은 담보물권설인데 이때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자, 이 사람은 담보권만 취득하는 거죠. 담보권만 취득하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소유권. 여기서 소유권 누구였죠? 을이 소유권, 갑이 소유권자였죠. 그래서 다릅니다. 자, 신탁전 소유권 이전을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소유권 이전이 뭐냐면 신탁적, 믿고 맡기는 거다. 을이 갑에게 너 믿고 맡길 테니까 내 재산을 넘겨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담보물권설은 뭐냐면 소유권이 을에게서 갑으로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담법의 취지상 이거는 가담법 이후의 다수설이라는 거. 그래서 가담법 이후 다수설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학설은 담보물권설이 다수설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제 가담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가담법 제정 이후로는 현재는 이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담보물권설, 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이렇게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담법 적용을 받는 경우는 담보권설로 보고, 다설과 같이 담보권설로 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탁전 소유권 이전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담보의 성립. 양도담보의 성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성립은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가 이 사람이겠죠. 그렇죠? 양도담보권자는 누굽니까? 채권자겠죠. 채권자. 이거는 채무자. 그렇죠? 채권자와 채무자. 그럴 경우에 이 채권자의 하나다. 담보권자는 이 사람이죠. 다 채권자. 설정자는 뭡니까? 채무자라든가 제3자. 이건 다른 사람에서 물상보증된 거죠.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주는 거죠. 목적물은 양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담보는
양도성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양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어떤 거냐. 자, 미등기 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으나 가담법에 적용은 없다. 그쵸? 미등기 부동산도 양도담보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권자가 미등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있지 않는 한 채무자는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찰, 불교단체,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 목적물로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찰이라든가 불교단체가 이 소유명으로 갖고 있는 단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에게 신탁한 경우, 명예신탁한 경우 그런 경우는 뭐냐면 명예신탁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이 관청의 허가 없이도 바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그걸 취득한 제3자는 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성립은 양도담보의 성립은 자 공시방법은 반드시 목적되는 권리가 이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동사는 당연히 인도겠죠. 점유개정도 허용이 되는데 판례는 반대된다라고 하는데 점유개정이 뭐죠? 점유개정이 자 원래 소유자가 뭡니까?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죠. 이 물건이 여가 있었습니다. 자 을에게 넘겼습니다. 원래는 점유전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가지 않고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 돈을 꽂으면서 예컨대 1,000만 원을 꽂으면서 이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점유개정인데 이것은 이제 판례는 이것은 허용이 된다. 어찌됐든 동사는 실제로 인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판례는 실제가 인도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도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등기겠죠. 자, 비용부담. 이것도 제가 한번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여러분들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나, 손님이 부담하는 게 맞나?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원칙적으로는 그 채권자 이익이죠. 그 은행이 저당 잡는 이유는 자기가 혹시나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손님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은행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양도담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전 등기 비용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도 역시 채권자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자, 대양도담보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갑이 있고 1억을 꿔주고 을이 있고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그렇죠?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준 형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은 갑 소유로 넘어갔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사람이 뭡니까? 계속 점유해서 사용 수익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소유권으로 넘어갔지만 소유권을 넘겨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등기부상에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 안 살고 떠나고 이 사람이 계속 그 부동산을 아예 실제로 점유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거 뭐냐면 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혼관계는. 자, 을이 여기서 살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살지 않으면서 이사를 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제3자를 들여서 살게 하고 다만 이 집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을이 갚으러 올 때까지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겠죠. 자, 우선 변제권.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고 동산인 경우는 가담법이 유추 적용된다. 우선 변제에 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대외적 효력. 자, 대외적 효력은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신탁적 양도서에 의하면 뭡니까? 신탁적 양도서라면 소유권이 뭡니까? 이리 와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유권이 여기에서 이리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탁적 양도서는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양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담보물권서는 소유권이 여기다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채무자가 이전에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수인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의 양수인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의 양수인은 선의 취득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설정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자, 설정자가,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력이 있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양도담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죠? 설정자죠. 자, 이 사람이 처분했어요. 팔아버렸다는 소리죠. 처분했다는 거. 처분한 경우는 어떡하냐? 자,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부동산은 담보권자가 등기를 가짐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탁적 양도서를 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신탁적 양도서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탁적 양도서를 하면 갑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은 처분이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양수인은 뭡니까?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손해 취득은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 관계없이 손해 취득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보물권서는 자 소유권이 여기로 건너온 거죠. 그런 경우 소유권이 아니고 소유권은 여기 있죠. 담보물권서는 이 사람은 담보권만 갖고 을이 소유권을 계속 갖는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양도담보라는 그러한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양도담보권자의 일반 채권자와 설정자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 1억 이렇게 양도담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신탁적 양도서에 의하면 소유권이 넘어오죠. 여기에 있습니다. 신탁적. 그 다음에 담보물권서는 소유권이 여가 어디 있죠? 여가 있죠? 여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서 소유권 여가 있습니다. 자 신탁적 양도서에 의하면 소유권 여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설정자는 일반 채권자 압력에 대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집에 대해서 누가 압류를 한다. 그런 경우에 소유권이 있는 갑만 대항이 가능하고 을은 이 설정자는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담보물권서는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담보물권서는 이 갑은 담보권만 있고 설정자인 을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유권이 설정자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압류에 대해서 대항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으면 아무 대항할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양도담보 설정자 일반 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1억을 주고 여기다가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아까는 여기 봤는데 이번에는 누구냐면 일반 채권자, 여기 채권자, 이 채권자, 일반 채권자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 자, 신탁적 양도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는 목적물을 압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니까 의뢰 채권자는 당연히 의뢰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의뢰 재산이 아닌 갑의 재산인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압류하지 못한다. 담보물권서는 여기에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뭡니까? 소유권이 설정자이기 때문에 그 일반 채권자는 목적물을 압류가 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해되시죠? 다 그림을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그다지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여기서는 굉장히 학설이 나오죠. 그래서 학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 갑이 1억을 빌려주는데, 을한테 빌려주는데, 을이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양도담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을 뭘로 본다? 자,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소유권 이전설이라고 하면 뭡니까? 신탁적으로 소유권 이전설은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이 채권자죠?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뭐죠? 설정자죠. 이 사람은 채권자이면서 뭡니까? 양도담보권자죠. 그쵸? 양도담보권자. 그러면 신탁적 양도설에 하면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하면 소유권 일이 이전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갑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의뢰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볼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물권적 담보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을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담보의 소멸. 자, 소멸은, 자, 우리가, 담보의 일반적인 성질의사항, 소멸은 뭡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시라든가 훼손, 이런 경우도 다 소멸이 됩니다.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거나 물상대에 의해서 대표물에 전속하게 된다. 이것은 뭡니까? 물상대에. 물상대에는 어디서 기인한다? 우선 변제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물. 집합물은 뭡니까? 그냥 물건이 통째로 막 있는 거죠. 이렇게 공장, 재단 뭐 이런 것처럼 막 집합물이 여러 물건이 통째로 이 물건에서 싸잡아서 같이 담보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판례를 보면 이 양어장에서 뱀장어들이 막 움직이죠. 뱀장어, 수많은 뱀장어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뱀장어에 대해서 전체로 이게 양도담보를 했을 때 판례는 어떡하냐, 이걸 인정을 했겠죠. 그래서 변동 증감, 그래서 자, 뱀장어 손님 오면 뱀장어 잡아서 내놓고 또 새끼 넣어놓고, 그래서 변동 증감하는 집합물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양도담보 효력은 항상 현재 집합물을 미친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원이 집합에 빠지더라도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더라도 뭐다? 이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다? 담보가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도담보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가담법상에서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뭡니까? 소유권이 넘어갈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실제로 넘어오게 해가지고 본등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는 이제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는데, 다만 우리가 매도담보처럼 순수하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처럼 해버리면 채권 관계가 이제 남질 않은데, 양도담보처럼 이제 뭡니까? 이거를 소유권 이전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질 수가 없고, 양도담보 성질에 따라서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그는 뭐냐면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물권적 담보설을 하면은 뭡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뭡니까? 그대로 담보물권설이 하면 그대로 이 설정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양도담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